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4월 1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요즘에 굉장히 견조하죠. 미국과는 완전 차별화되고 있는데, 예, 그 내용들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자, 일단 오늘 그 미국 시황 좀 설명해드리고, 제가 좀 또 감기 걸렸어요. 참 요새 감기가 나았다. 그게 좀 예, 유행인지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관리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방송 못하거나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예, 목소리 있죠.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이제 조선 규제안 있잖아요. 그거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조선주한테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호재인데 오늘 빠졌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결과예요. 한미반도체, 솔루엠, LNG 가스터빈,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고, 넷플릭스 실적, 그 다음에 이제 통신업종, 그 다음에 이거 반도체, 태양광, 그리고 조선, LNG 벙커링선 얘기고요. 현대미포. 그다음 비트코인이 좋으면 금은 좀 쉴 수밖에 없다. 그 내용하고, 1112 TSMC 한솔아이온스가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공시로는 현대마린엔진, 현대미포, DI, 한솔아이온스, 한국단자, 효성중공업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여기 보셨다시피 트럼프가 아주 맹비난을 했어요. 무능한 파월은 떠나라고. 필요 없다. 예,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미국은 하락했습니다. 혼조세로 끝났고 뭐 반도체가 좀 빠졌고요. 예, 금리는 다시 올랐고 그 다음에 이 달러는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환율도 좀 올랐습니다. 유가 많이 올랐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다우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데 여기가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2% 빠진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다우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파월이 좀 빨리 교체해라. 그리고 일본 시작으로 주요국들의 무역협상 시작됐고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성공했다고 합니다. TSMC는 놀라운 실적을 또 냈어요. AI 좋다. 뚜렷한 이슈는 없었는데 요게 다우지수 구성 이제 종목인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제일 많아요. 9%가 돼요. 이 시총이 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조 가까이 되죠. 예. 그러니까 엄청 큰 회사인데 예, 요 회사가 오늘 하루에 22%가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이 골드만삭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제 다우가 혼자 이제 급락을 했고요. 예. 미국 증시는 이제 오늘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열리게 되고 주간 기준은 빠졌고 트럼프는 연준의장 무책임하다 아주 비난을 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낮아져서 경제지표는 좋았어요. 종목별로는 엔비디아, 테슬라가 안 좋았지만 넷플릭스, 일라이릴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략가는 미국 주식 매력도를 중립에서 덜 매력적. 예, 뭐 계속 안 좋게 지금 낮추고 있죠. 그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전망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나쁘다고 이거보다요 매력이 떨어져요. 예, 작년까지는 매력이 가장 좋았는데 그런 상대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협상 막이 올렸고 한국은 다음 주에 협상하고 다음 주에 또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본인 트위터 이제 뭐 이 SNS에 올렸죠. 파월 의장에 대해서 유가 하락하고 식료품 달걀값까지 떨어졌는데 도대체 뭐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냐. 미국은 지금 부자 되고 있다. 빨리 금리 낮춰. 예, 그는 맹비난하죠. 무능하다고. 너무 늦고 항상 너무 늦고 나는 그에게 만족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안 좋게 했고 연준장이 뭐라 그랬죠? 할 게 없다. 예, 뭐 금리 인하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연준장 마음대로 해고하기도 어려워요. 예, 근데 만약에 해고한다면 정말 큰 충격 받겠죠. 주식시장은 지금 미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연기금리티를 받쳐줘요. 오늘 또 추경 예산도 확정이 됐죠. 근데 예, 미국은 구원투수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도 방관, 파월도 방관.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닌텐도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기인데 이거 이제 공식 행사를 가졌는데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기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 가죠.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 올 때는 상관이 없어요. 관세가 없으니까. 미국 갈 때 145%. 게임기는 관세가 포함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신제품 지금 내놓으려고 준비 다 했는데 닌텐도가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나오겠죠. 나올 텐데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예.
그래서 워낙 유명한 뭐 슈퍼마리오 게임도 만드는 회사고, 예. 그래서 게임 담당 전무이사라는 분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비디오 게임이 미국 소비자 지출이 4.8% 증가할 줄 알았는데 두 자릿수 감소할 수도 있대요, 오히려. 그래서 관세가 좀 이 게임 업종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그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게임들 있죠. 디스크 말고요. 그거는 관세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런 게임기는 관세가 들어가니까 안 좋고, 그리고 요 아직 그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요 이 카드 있잖아요. 요거를 소지한 보유한 미국의 카드 소지자들은 아직은 지출을 계속하고 있대요. 관세가 부과되는데도 줄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은 신호죠. 예. 그러니까 부자들도 좀 지출 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그래요. 1분기 6%, 4월에도 지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MZ세대 회원들 있죠. 20대, 30대. 근데 14%나 더 많은 지출을 했대요. 예.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관세 때문에 그럼 미리 소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레스토랑 지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럼 그건 레스토랑을 여러분이 뭐 관세 매기니까 난 레스토랑 가서 미리 다 먹어야지. 그러시긴 힘들잖아요. 밥은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레스토랑 지출은 미리 당겨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늘었다는 건 지금 관세 영향을 그렇게 아직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심각하게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2, 3개월은 지켜봐야죠. 예, 그죠? 예, 아직은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 안 된 건 맞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 데이터는 굉장히 미국이 견조하다.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젠슨항이 중국 갔는데 그것도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젠슨항이 중국 가서 고위 그 회담을 하면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그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 오늘 좀 빠졌고, 테슬라는 뭐 약보합이었고 별 이슈는 없었고, 다음 주에 테슬라 그 실적 발표 있습니다. 애플은 그 하워드 러트닉 그 상무장관과 아이폰 관세 면제를 좀 논의한 거 아니냐 이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포드는 올랐고요. 중고차 값이 올라서 6월부터 신차 가격도 올릴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오늘 좀 올랐고, 일라이릴리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이 임상 3상을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넷플릭스 놀라운 실적을 냈어요.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폭락, 실적이 안 좋고요. 비용 부담 이런 게 겹쳐서 완전히 주가 박살이 났습니다. 허츠는 하루에 44% 급등, 중고차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빌 에크먼이 지분을 취득했다.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주요 이슈 설명해 드릴게요. 조선업종 USTR 드디어 그 규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선박이 미국 가면 그 벌금 내는 거 있죠. 그거 확정했어요. 근데 180일 동안은 안 해요. 일단 유예. 180일 이후부터 한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180일이면 몇 달이죠? 6개월 후에, 반년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예를 해준 거고, 중국 선박 소유자 및 운영자는 수수료를 내라. 예,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예, 컨테이너선 운영하는 회사, 중국 배로 당연히 내라. 그 다음에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도 미국에 들어가면 입항 수수료를 내라. 수수료 부과는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은 남았고, 이게 좀 실망스러웠죠. 바로 할 줄 알았는데 이제 6개월이나 유예를 주니까 그래도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합니다. 그래서 중국 규제는 시작됐어요. 이건 호재죠. 장기적으로. 두 번째는 이게 좀 황당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에서 LNG 선박을 지으래요. 미국에서 LNG 건조된 선박을 장려하기 위해서 외국 선박을 통해서 LNG가 운송되죠. 근데 지금 LNG 선박은 다 외국 거거든요. 미국산이 아니죠. 미국에서는 배 한 척 못 만드는데. 근데 이 외국 선박이 이게 좀 애매해요. 중국을 얘기하는 건지 한국도 포함한 거지. 중국 아니면 한국, 일본 셋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럼 다 포함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이면 중국이라고 했겠죠. 굳이 외국이라고 했던 건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안 하고 3년 동안 유예돼요. 아직은 좀 멀었어요. 지금 한다는 거 아니고 1년, 2년, 3년 후에. 그러면 28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건 뭐냐면 이제 미국에 LNG 선박 만들 수 있는 제조 시설을 빨리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 조치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약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중국산 선박 규제하면 HMM이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아침에 장 시작 전에 프리마켓에서 주가 막 오르더라고요. 물론 장중에는 조금 뭐 힘이 없었지만, 그리고 2단계 조치는 미국에서 LNG 운반선 이제 건조해라. 미국 거 쓰란 얘기예요. LNG 운송할 때.
근데 LNG 운반선 한 척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미국산은. 예. 근데 한국도 제재 있는지 한번 확인 필요하고, 만약에 한국산도 해당이 되면 3년 후부터는 한국산 LNG 선박이 미국에 입항하면 수수료 부과돼요.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로는 긍정적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업계. 왜냐하면 중국을 규제하는 게 목적이니까. 다만 LNG 선박을 이제 미국에서 건조해야 되면 이건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비용 부담. 저기 조선소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치만 또 이런 건 있죠. 미국에 이제 조선소를 갖고 있는 하나오션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조선소를 건설해서 미국 본토에 직접 진출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사가. 그런 걸 보면 또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예.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엔 미국 내에 조선소 건설하는 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 기자재한테는 또 좋겠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약간 실망한 것 같아요. 예, 조선업종 그래서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당장은 큰 영향 없어요. 방향은 중국 쪽을 규제한다. 이 방향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강도가 좀 생각보다 약한 거죠. 자, 한미반도체가 어제 강했잖아요. 한번 말씀드렸죠. 삼성과 한미가 서로 손잡을 수도 있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뭐 또 나왔던 뉴스는 마이크론에서 50대나 신규 수주 받았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하이닉스랑 싸웠나 봐요. 엔진 서비스, 그러니까 장비를 공급을 하면요, SK 하이닉스 쪽에 공급을 하죠. 그러면 거기 장비 엔지니어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수리해 줘야 되거든요. 장비가 그냥 한번 배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유지 보수해야 되니까. 근데 다 철수해 시켜 버렸대요. 이거 뭐가 안 좋았나 봐요. 뭔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근데 그 배경은 그거죠. 한화비전이 하이닉스에 대규모 공급을 했죠. 여기서 지금 이 곽동심 회장이 열받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단가도 올리고 엔지니어 전원 철수. 근데 하이닉스는 못 받아들이겠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론은 쪼개서 발주하니까 공시로는 안 잡혀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죠. 아, 공시도 없는데 이거 가짜뉴스 아니냐. 근데 금액이 있어요. 코스닥 같은 건 매출이 한 10%인가요? 예. 그리고 코스피가 5%. 그러니까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일정되면 무조건 공시하지만 그 이하면 공시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하로 발주를 쪼개서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마이크론이 한 건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마이크론에 공급되는 이 TC 본더, 요거는 이 하이닉스 장비보다 가격이 30에서 40%나 비싸대요. 그러니까 한미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에 최근에 강경 대응을 단행했다. 단가도 올리겠다 통보했고, 극히 드문 일이죠. 아니,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갑이잖아요. 갑인 하이닉스한테 그냥 뭐 하기 싫어? 그럼 우리 안 해. 약간 이제 고자세로 나가니까 이제 하이닉스도 황당할 수 있죠. 근데 하나세미텍에 들어오니까 좀 뭔가 아무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한미는 하나세미텍하고 이제 특허 침해 소송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하나세미텍과 손잡고, 원래 둘이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아무튼 하나세미텍과 손을 잡으면서 한미랑은 이제 멀어지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한미 거를 쓰려고 했던 걸로 아는데 뭐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에서 일단 이별을 하고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은 아직 모르겠고 삼성과도 손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연이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 본딩 장비는 칩과 칩을 연결해주는 장비예요. 네, 그런 장비입니다.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주주환원 잘하죠. 기술력 엄청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매년 자사주 소각하고 있고, 곽동신 회장이 계속 사죠, 주식을. 이게 HBM이죠. 여기 열과 압력을 넣어서 붙이는 거예요, 칩을. 여기 칩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노란색. 이게 12개 되면 얘를 붙여요. 붙일 때 저 장비로 붙입니다. 본딩. 네. 그래서 그 TC 본드라고 합니다. 열 압착 본딩 붙이는 장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엠은 이제 ESRL, 근데 요즘에 이 RD라는 회사 아세요? RD가 원래 독일 유통사인데 독일의 그 마트 같은 개념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이소. 근데 미국에서 요새 되게 잘 나간대요. 미국 갔다 오신 분 중에서는 아마 RD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전자 가격 표시비가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실적이 회복이 될 것 같다. 주가 되게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독일계 저가형 슈퍼마켓 체인 알디를 비롯한 유수의 브랜드에 ESL 공급 계약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프랑스에도 지금 신규 공급 계약. 원래 솔루엠은 유럽이 메인 무대예요. 세계 2위인데 유럽이 주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수에즈 운하 막 통과해서 거기에 예멘 반군이 막 공격해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니까 운임이 폭등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진정됐고, 예. 근데 알디는 미국에도 사업을 해요.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래요. 별명이 완전 초저가. 예. 이거 다이소랑 유사한 거죠. 신성식품도 있어요. 먹거리도. 유럽 넘은 미국에서 되게 잘 된대요. 트레이더 조스라고 미국에 되게 유명한 마트 있죠. 거기도 갖고 있어요. 알디가. 근데 여기서 이제 ESL을 도입해서 인건비나 모든 걸 자동화 시켜버린 거죠. 재고 파악도 쉽고. 그래서 솔루엠과 손을 잡았다라고 이제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유럽 지역에서만 올해 5천만 개 이상의 이게 설치가 됐고, 저도 이제 작년에 한번 유럽 갔다 왔을 때 한번 그때 이 대형마트 들어갔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예. 그 ESL이 다 달려 있어요. 예. 유럽은 확실히 이게 좀 빨리 이런 게 적용되는 것 같고, 알디는 전 세계 이 저가 전략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슈퍼마켓 체인이고요. 예. 그 1946년에 되게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드 디스카운트 모델 굉장히 싸게 파는데 1,500개만 딱 취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에 비해서 적은 수로 싸게. 그리고 매장 인테리어 되게 간소화했고, 그다음에 광고도 거의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가성비로 승부 보는 것 같아요. 은행 대출도 없대요. 그리고 미국에서 트레이드 조스를 소유하고 있고, 예, 하비스, 윈딕시 여기도 인수를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루엠의 주요 매출은 유럽인데 이제 미국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1위가 세계 1위 회사가 이마고테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중국 BOE가 갖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을 좀 배제하려고 하니까 솔루엠이 좀 유리하겠죠. VIP 자산운용도 최근에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NG 가스터빈 그 두산 에너빌리티 수출도 앞당겨지나 요새 LNG 발전소가 많이 늘어나니까 터빈이 부족해요. 공급 부족해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걸 볼 때 공급 부족이 가장 주식시장에서 좋은 단어 중에 하나죠. 예. 근데 국내 유일하게 가스터빈을 이제 독자 개발한 회사고, 예, 세계적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제 수출 시점도 빨라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기술을 보유했고요. 가스터빈은 이제 LNG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온 고압의 가스를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키고 그 회전력으로 전기 등을 생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가스터빈 기업으로는 GE 버너바, 지멘스 에너지, 미쓰비시 파워 이렇게 3개 업체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앞으로 예상보다 지금 수요가 많아서 설치가 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G 발전소 지어달라는 곳은 많은데 가스터빈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여기 천연가스를 태워가지고 가스 돌리고 또 남는 폐 가스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돌려서 전기 만든 다음에 또 한 번 전기 만들고 2번 만들죠. 이게 바로 LNG 복합 화력. 요게 HRSG. 요게 이제 가스 터빈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모양은. 네. 대표 밸류체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 좋았죠. 1분기 매출액 13% 증가했고 넷플릭스 주가 올해 2%나 올랐어요. 지수가 폭락했는데. 네. 요게 이제 넷플릭스의 수익이죠. 네. 위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3억이 넘고요. 작년에만 4,100만 명이 신규 가입.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이미 세상을 석권한 기업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달러인데 1조 달러까지도 나중에 갈 것 같다. 요런 이제 2030년 기준. 예. 계정을 옛날에 여러 명이 이제 계정 하나 가지고 돌려서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속하고 있고 광고 요금제 내놨죠. 7.99달러. 지금 어쨌든 이제 넷플릭스를 끊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광고 보고 싼 가격에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광고 요금제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공적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요게
그 넷플릭스의 가격입니다. 프리미엄이 이렇게 비싸요. 24. 스탠다드, 베이직은 이제 없어졌고 대신에 여기 스탠다드 광고 붙은 게 제일 싸죠. 7.99달러. 이렇게 이제 세분화했는데 전체적으로 단가 올라가니까 근데 넷플릭스를 대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통신업종, 이제 요즘에 통신업종도 은근히 잘 가요. 근데 통신 3사가 이제 비용이 감소하고 마케팅도 많이 안 합니다. 돈은 잘 벌어요. AI도 붙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입자당 단가가 얼마냐, 그리고 5G 성장 얼마나 하냐, 이 두 개로 봤는데 지금은 비용 얼마나 줄이느냐, AI로 얼마 성과 내냐. 근데 감가상각인 마케팅 비용, 인건비가 감소한 2년 동안.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러면 이게 비용이 주는 순간 이익이 늘어요. 이익이 늘면 통신주를 성장주로 사시는 분은 없어요. 대부분 뭘로 사세요? 배당 받고 싶어서.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기본 6%, 막 7% 주니까. 그러면서도 안정적이고. 괜찮죠. 근데 이익이 줄면 의미가 없죠. 근데 이 마케팅비가 줄면, 비용이 줄면 이익은 늘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은 배당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 아니면 통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요게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좋은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3사 합산 영업이익은 일회성 제외하면 12.4% 증가할 것 같고, 눈높이를 높이자. 그리고 KT가 탑픽이고요. 인건비 감소로 25년부터 수익성 레벨 올라간다. 또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서 이것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선호도는 KT, LGU 플러스 SK텔레콤 순인데, 여기서 KT 배당 수익률은 KT, LGU 플러스 SK텔레콤 순으로 이렇게, 이건 배당 예상 수익률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그 4월 1일부터 시작된 섹션 232기,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세 부과하려고 조사하는데, 요거 조사 기간이 270일이나 걸린대요.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할 수 있나요? 못할 것 같은데요. 그죠? 저런 거 보면. 원칙적으로.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품목 관세를 원칙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세를 반도체에도 많이 때리면 AI 지출이 둔화되니까 미국한테도 안 좋다. DDR5는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DRAM 3사 재고는 6주 수준으로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들의 AI 투자에 대한 긍정적 기조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빅테크들은 줄이지 않아요. 계속 지금 지출을 늘리고 있고, TSMC가 이번에 실적 내놨는데 예상보다 훨씬 수요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를 가정한 주가고, 이제 펀더멘탈 바라보기 시작할 조건은 왔다 갔다. 그래서 반도체를 좋게 보고 계세요.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태양광도 요즘에 좋죠. 어제 분위기 상당히 좋았죠. 왜냐하면 이제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관세 면제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이들을 수입할 때 이제 관세를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OCI 홀딩스는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수출할 때 관세를 안 내도 되죠.
그러니까 저 두 개가 관세에 해당 안 되는 건 긍정적인 거죠.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기도 어렵고 중국 업체들은 관세가 많이 부과돼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걸 지금 배제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퍼스트솔라, OCI홀딩스, 와커, 햄노,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입지가 강화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으로 향하는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 이게 수출이 상당히 위축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여기다 엄청 때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언제 감소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국 내 재고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재고가 2분기 중에는 좀 소진될 것 같다. 그럼 사실 주가 이미 바닥 다 찍은 거예요. 저게 맞는 말이면. 예. 그래서 하나솔루션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미국에 공장 갖고 있죠. OCI도 공장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 IMO,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탄소 배출, 그러니까 앞으로 27년부터 배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옛날 선박들은 세금 내야 돼요. 유럽은 벌써 그거 하고 있어요. ETS 통해 가지고, ETF가 아니죠. ETS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면 탄소세를 내야 돼요. 여기에다가 국제해사기구까지 같이 때려버리면 이제 도망갈 배가 없어요. 이제 배는 못 도망갑니다. 배를 바꿔야 돼요. 친환경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수요가 크게 늘 것 같고, 그럼 뭘로 바꾸죠? 벙커CU를 LNG 연료로 바꿉니다. 메탄올도 있고 암모니아도 있고 LPG도 있지만 가장 대중화된 건 LNG예요. LNG가 친환경 연료인데 이걸로 바꾸면 그 LNG 선박에다가 이 LNG 연료를 주입해주는, 바다에서 주입해줘요. 배에서 배로. 그게 벙커링선. 바다 위에 주유소죠. 이거 한번 설명해드렸죠. 예. 그래서 이 벙커링선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진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예. 그래서 LNG 벙커링선 발주 증가는 기본적으로 LNG 연료 선박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육상에서 LNG를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앞으로 바다에서 배가 배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연료를, LNG를. 그게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LNG 연료 선박은 현재 1.2%밖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 크게 늘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년에는 지금보다 2배. 예, 그러면 LNG 벙커링 하는 선박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최강자가 현대미포예요. 중국 회사랑 경쟁하거든요. 여기 난통 CIIMC 여기랑 이제 경쟁하는데 중국 배보다는 한국 배를 선호하겠죠. 지금은.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공급 부족. 이걸 만드는 업체는 몇 개 없는데 수요는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LNG 벙커링선의 큰 사이클을 기대해보자. 여기 최대 수혜는 현대 미포가 되겠죠. 그리고 요런 데 이제 넣는 뭐 연료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세진중공업이 따라가는 거죠. 금과 비트코인은 이제 요즘에 금이 너무 좋은데 이제 금도 좀 조심하자는 얘기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 지수를 따라가요. 근데 지금 중국의 PBOC가 인민은행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증시 부양도 하고, 대규모 유동성은 2분기까지 투입하겠다. 이렇게 또 언급했거든요. 연준과 ECB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저 인민은행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저기서 유동성 투입하면 글로벌 유동성은 올라가죠.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요,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치가 들썩이는데 거기서 이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그걸 따라간대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주도하는 구간에선 금이 소외받으니까 둘이 좀 경쟁 관계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쪽을 좀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글로벌 요게 유동성 지수고, 회색이 얘랑 거의 비슷하게 가죠. 먼저 가요, 얘가. 그럼 비트코인도 쫓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왕따 당하고 있지만 저런 거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고, 중국 인민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에요, 유동성.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조금 희망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치료제, 먹는 비만약, 주사 말고요. 그게 이제 나왔는데 체중 감소율이 가장 고농도로 했을 때 7.6%. 엄청나게 뭐 감소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주사로 했을 때 20% 이상 감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신에
편리하잖아요. 그냥 알약 먹으면 돼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아야 돼요. 그건 번거롭죠, 사실. 말이 그렇지만 이게 주사 맞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알약 먹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괜찮은 데이터죠. 안정성도 증명됐고, 그래서 이제 경구용 먹는 알약 비만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일라이릴리가 앞서가는데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경쟁사니까 오히려 주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D&D 파마텍 있고 인벤티지랩 이런 데 주목하자는 내용입니다. TSMC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고 웨이퍼 판가 26% 올랐고 AI 수요 2배나 증가할 것 같고 관세가 있어도 고객들은 어떤 변화도 없고 인텔은 투자할 생각이 없대요. 공동투자.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2분기도 기존보다 좋을 것 같고 연간 매출 성장 20%, 29년까지 매년 20%. 그냥 나무랄 데 없는 삼성 파운드리랑 비교하면 너무나 참 비교가 심하죠. 그래서 지금 주가도 싸졌고 TSMC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AI 투자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솔아이언스가 어제 실적 발표했어요. 뭐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식각 부품 요게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주가 잘 되는 것 같고 세정 코팅 이제 씻어내고 코팅해 주는 거죠. 여기도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그 다음에 EUV 장비 아시죠? 요게 이제 밑에 주석 방울이 떨어지면 그거를 부품이 이제 되게 마모가 돼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그냥 교체해 줬어요. 교체가 아니라 재활용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 세정 코팅을 잘하니까 이 부분도 이제 우호적이고 자사주 1.8% 규모 어제 이 자사주 소각했어요. 여러모로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솔아이언스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좀 살펴볼게요. 공시에서는 이제 현대마린엔진이 또 삼성이 수주 계속 수주 받아요 지금. 좋았고 HD 현대미포는 LPG 운반선 이것도 좋죠. LPG가 미국에서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LPG 하면 세진중공업 따라다니죠. 그리고 DI DI가 유형자산 종속회사가 디지털 프론티어가 건물을 인수해버렸어요. 265조. 왜? 더 생산 능력 확대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은 이제 베셀이란 기업이고 디지털 프론티어는 DI가 지분 70% 갖고 있는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 어드반타스트나 테라다임 같은 미국의 웨이퍼 동그란 거 있죠. 이거 검사해주는 장비 회사들이에요. 여기가 독점인데 디지털 프론티어 이거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 상태의 칩을 정기적 신호를 쏴가지고 각 칩이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검증을 해줍니다. 원래 이제 HBM용은 어드반타스트가 거의 독점으로 하고 있어요. HBM용은 또 따로 있는데 근데 디지털 프론티어는 DDR5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드반타스트는 HBM 여기는 DDR5. DDR5도 요새 뭐 공급이 엄청 부족하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통해서 HBM용도 아마 납품을 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DI의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의 능력이 괜찮은 거죠. 또 일본과 미국이 독점한 시장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테스트기고 여기 있죠. 여기다가 웨이퍼를 놔요. 그 다음에 요 머리 있죠. 얘를 덮어요. 그래서 딱 부착한 다음에 검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장비인데 요 장비를 거의 이제 어드반타스트가 독점했는데 이걸 깨버린 거죠. 그 다음 한솔아이언스는 이제 주식 소각 결정 내렸고 52만 주 1.78%고요. 뭐 이건 옛날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식각용 부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정 코팅도 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지분 1.5% 옛날에 갖고 있었는데 뭐 지금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옛날에 뭐 유중통해서 지분을 취득을 했고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직접 옛날에 받았는데 이 부품을 코팅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솔아이언스가 직접 해주니까 훨씬 좋죠. 그리고 EUV 사업 요거죠. ASML이 이제 한솔아이언스에 뭘 맡겼냐면 요게 주석 방울이 자꾸 떨어지니까 부품이 이게 못 써요. 그래서 옛날엔 바꿨단 말이에요. 부품을 새 걸로. 근데 이거 옛날 부품을 수거해서 세정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 세탁소처럼 옷을 수거해서 드라이 클리닝 해서 주잖아요. 그럼 우리 계속 입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EUV 장비에서.
그 협력사로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많이 말씀드렸죠. 이번에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단자 그리고 이 30만 주 소각 있었고 효성중공업도 지금 여기 조현상 씨가 한 13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시는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시장 보고 마무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쨌든 이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게 잘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았고 어쨌든 좋은 분위기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1253억 정도 팔았지만 뭐 시장 워낙 강합니다. 뭐 연기금 계속 사니까. 그리고 AI 테마 요새 엄청 강하죠. 요새 뭐 대선 후보들이 다 AI를 외치고 다녀요. 정치 테마로 엮였고 시멘트도 이제 추경 기대감 있죠. 그러니까 강하죠. 중소형 건설사, 그다음 물류에서 오늘은 또 현대글로비스도 올라갔고 이 한전기술도 급등을 했습니다. 영화 관련주, 건설 중소형사, 이게 SOC 투자, 인프라 투자, 의료 AI, 그다음 뭐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는 뭐 이게 같이 엮긴 좀 어렵고 네이버 카카오도 좋았고요. 규제 완화 기대감. 오늘 그리고 엔터가 또 좋았어요. Y젠터 좋았고 그다음에 이거 완전 장세입니다. 뭐 자동차도 오늘 현대차 좋았고요. 한마디로 시장 분위기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면세점도 좋았고 신세계가 많이 올랐습니다. 증권사도 오늘 모처럼 분위기 괜찮았고 반도체도 좀 일부 올랐죠. 다만 웹툰 너무 단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조선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실망. 그럼 뭐 방향이 바뀐 건 아닌데 약간의 실망은 좀 있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정말 언제 갈까요? 2차전지 오늘은 동방성기가 오랜만에 좋았네요. 가장 좀 못 갔었죠. 사실 조선 기자 중에 카지노 조금 빠졌고 그러나 뭐 대부분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시총 상위 기업들 다 견조했는데 주로 한미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가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글로비스, SK, 두산, 마린솔루션, 현대차. 반면 삼성중공업과 LS가 좀 빠졌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펩트론 아까 설명 한번 해드렸고 그 경구용 올릭스, Y젠터. 반면 태광, 그러니까 조선기자재는 좀 빠졌죠. 안랩도 좀 빠졌고요. 코스피에서는 두산그룹이 오늘 좋았네요. 반면 뭐 크게 빠진 건 없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일부 정치 테마 좀 올랐고, 그 다음에 뭐 하이로코리아 같은 일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또 크게 폭락한 건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견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잘 버티니까 편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죠. 다음 주에 또 트럼프가 뭔 얘기할지 모르지만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고 내일은 저기 그 재무제표 아니 기술적 분석 올라가고 일요일 날 또 올라갑니다. 그 실적 잘 나온 거 4분기 그거 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 그 오프라인 강연회 하는 거 아시죠? 그것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